오늘은 아껴뒀던 비밀 영상 하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면은 모두 이 코디 폰테에 열광했던 가을 야구가 있었죠. 가을 야구에서 너무 못 던졌기 때문에 가을 원태라는 별명에서 가을 영웅 코디 폰테로 거듭났던 25시즌.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이 가을 야구에 이제 후라도, 원태인, 그리고 뭐 맨매닝, 그리고 여기에 최원태 선수까지 잘 던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막강 4선발, 특히나 가을 야구에서는 5선발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4선발을 갖추게 돼서 이 최원태 선수의 역할이 26시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70억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FA 영입을 했던 코디 폰테. 과연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는지, 강민호 선수 리드만 믿고 따라서 던져서 잘 던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디테일한 원인과 분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진짜로 이게 분석을 하면 재밌어요. 잘 던질 때는 확실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4년 70억 원 오버페이 아니었습니다. 이 25시즌 FA의 승자는 삼성으로 일단 1년차에 결론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4년 78억 원 하나 엄상백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기록 말도 못하게 차이나요. 하나 엄상백을 이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으로 뭐 80이닝 던졌는데 6.58이고요. WAR이 음수입니다. 팀에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만 갖다 줬어요. 5선발로 팀 나올 때마다 다 지게 하고 불펜 다 쓰게 하고 정말로 가을 야구에서 쓸 수도 없었던 그런 엄상백 선수지만, 최원태 선수는 사실 뭐 일시불로 가을 야구에서 돈 다 갚았다 할 정도로 가을 야구 명승부를 만들어낸 데는 최원태 선수의 어마어마한 호투가 있었죠. 물론 정규 시즌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데 언제나 삼성 팬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라이온즈 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책점이나 뭐 여러 가지 기록은 다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태인 선수가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기억을 혹시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장현식 선수 4년 52억 원 풀 보장에도 삼성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어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돈은 더 줬다. 그런데 옵션이 좀 있었다. 그래서 장현식은 완전히 풀 개런티, 모든 전액 보장을 해주는 LG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삼성은 이제 뭐 마지막 남은 사람이 최원태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선발을 무조건 필요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포스트 시즌만 되면은 약해지는 투수였어요. 2024 시즌까지 포스트 시즌 통산 17경기를 나왔는데 25이닝을 던져서 무려 30일 자책점을 줬어요. 자책점이 11.16으로 극심한 부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을에는 쓸 수가 없는 선수다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는 워낙 멘탈이 약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는 날이면 뭐 표정도 안 좋고 잘 안 되는 날을, 그러니까 확실히 잘 던지는 날과 안 던지는 날의 차이도 좀 많이 심한 선수가 최원태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가을 야구에서는 성적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원태는 2025년에 그야말로 그냥 가을 사나이 코디 폰테 빅게임 피처가 돼버렸죠. 최원태에게 SSG전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다 아시잖아요. 와일드카드 이 결정전을 2차전을 했어요. 제일 강한 후라도를 넣고 그 다음에 원태인을 넣어서 결국 와일드카드를 2차전까지 끝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3선발 가라비토도 2차전에 불펜으로 썼어요. SSG와의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선발을 도대체 누구를 맡겨야 되냐, 그럴 때 그냥 최원태 나가라, 뭐 나갈 사람이 누가 있냐, 1차전은 그냥 그래 졌다 생각하고 나가자 라고 내보낸 거예요. 거의 뭐 삼성 팬들도 최원태가 잘 던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 안 했고, 최원태를 아는 야구 팬들이면은 최원태가 잘 던질 거라고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6이닝 2피안타 1볼넷 8탈삼진 무실점에 완벽 투로 삼성의 1차전 승기가, 사실 요것 때문에 이 준 플레이오프의 1차전 승리가
이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그냥 뭐 원동력이 됐다고 봐야죠. 저는 무조건 이 준 플레이오프 MVP는 최원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끝났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전에는 더 미쳤어요. 7이닝 91구 1실점 더 미쳤죠. 과연 그러면 이 최원태는 왜 코디 폰테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코디 폰테 유명한 짤도 돌아다니면서 뭐 선수도 보고 감독님도 보고 다 볼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잘 던지니까 그냥 폰세보다 가을 야구에서 더 잘 던졌잖아요. 과연 이 최원태 선수의 비밀을 한번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각을 안 하고 강민호 형 사인대로 던졌다. 민호 형이 리드를 잘해주신 게 호투의 비결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엔 좀 아쉽죠. 자, 일단 이 최원태 선수는 공을 굉장히 많이 던질 수 있는 투수예요. 직구도 던지고요, 투심도 던지고요, 그러니까 포심과 투심을 던지고요, 그리고 슬라이더도 던지고요, 커터도 던지고요, 커브도 던지고요, 체인지업도 던져요. 선발 투수 중에 최원태보다 많은 공을 던질 수 있는 선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손끝의 감각은 거의 타고난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커터도 익힌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투심도 본인이 원하면 익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요 체인지업을 던졌어요. 그리고 헛스윙을 했거든요. 체인지업이 지금 우투수니까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요. 그럼 요 체인지업 지금 잘 보세요. 비밀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0km에는 파울이 나왔는데 126km에는 헛스윙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체인지업이랑, 자 보세요. 지금 박성원 선수 타격을 딱 보는데 치려고 했는데 헛스윙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요게 지금 되게 어정쩡한 스윙이었거든요. 공이 왔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친 거예요. 자, 왜 저런 어정쩡한 스윙이 나왔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속이 130이 아니라 126이었습니다.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은요, 직구랑 구속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직구랑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오다가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그러면 방망이를 천천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이게 헛스윙을 잡는 구종이 체인지업이고, 그냥 요게 지금 되게 낮게 제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은 위치에 체인지업이니까 흘러나간 건데 좌타자 바깥쪽으로 헛스윙이 됐다는 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직구와 체인지업의 구속차가 거의 지금 23km? 23km가 차이가 났습니다. 직구가 149였거든요. 그런데 체인지업이 지금 126이죠. 그러니까 23km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던지는 체인지업.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요때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 자, 체인지업은 요 바깥쪽으로, 아까 말했듯이 좌타자 바깥쪽이에요. 그럼 우타자 몸쪽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야구 선수들은 바깥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공에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최원태 선수가 그러면 슬라이더가 있잖아요. 슬라이더가 있는데, 그럼 이 슬라이더를 던지는 것 같은데 궤적이 지금 딱 보시면 이게 보통 일반적인 슬라이더 궤적과 비슷한데 헛스윙 완전 했죠? 근데 122km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건 슬라이더가 아니라 뭐다? 커브라는 얘기죠. 자,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4구 직구 149km 다음에 27km 차이가 나는 커브인데 궤적이 일반적인 커브 R이랑 볼 궤적이 아니라 약간 슬라이더성 궤적이었습니다. 요렇게 슬라이더성 궤적이었어요. 요런 커브까지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잡아냈다. 자, 지금 보시면 체인지업은 몸쪽으로 들어가죠. 궤적이 이래요. 우투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은 이렇게 우타자 몸쪽, 좌타자 바깥쪽으로 들어가니까. 커터도 여기 몸쪽에다 던졌어요. 자, 그래서 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공을 던지더라, 최원태가. 자, 거기에 최원태 선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투심을 또 던집니다. 무브먼트가 뭐 후라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투심은 또 우타자 몸쪽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투심을 지금 여기다가 7구, 3구를 막 갖다가 몸쪽에 다 꽂아 넣어요. 제구가 좋았죠. 140의 투심으로 플라이 아웃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몸쪽 체인지업을 꼭 좌타자 바깥쪽만 아니라 여기 보면 몸쪽에도 막 던지죠. 구속이 20km 넘게 차이 나니까 아웃이 또 당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체인지업이 126, 123, 147의 투심 보이시죠? 그러면서 또 다시 여기 에레디아라 강타자를 요
바깥쪽 커브로 또 잡아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던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와의 이 플레이오프 또 여기 최원태 선수가 2차전을 잡아냈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때 문현빈 타율이 4할이고요. 노시환 타율이 5할. 이때 날라다녔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런데 요 직구라고 표시됐지만 투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아까도 우타자 몸쪽으로 파고들어요. 투심성은 우투수가 던지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6구 몸쪽 투심성을 던져서 문현빈을 잡아냅니다. 노시환도 아니라. 그리고 요날 7이닝 4피안타 1실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직구 투심성 요렇게 바깥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투심성으로 지금 보시면 또 삼진 아웃을 잡거든요. 이 공을 보면 직구예요. 노시환이 이때 되게 바깥쪽이죠. 지금 직구인데 근데 요게 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직구로 됐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투심이라고 하죠. 궤적이 약간 요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휘는 요걸 딱 던지니까 노시환이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는 거죠. 최원태는 나 잘했어 이렇게 잡아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좌타자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끝내주죠. 지금 궤적 보이시나요? 여기서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이건 뭐죠? 체인지업이죠.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면서 낮게 떨어지는 체인지업. 근데 구속에 주의해야 돼요. 구속이 125, 126이었다. 제가 구속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헛스윙이죠. 125, 126. 그리고 직구랑 지금 20km가 넘게 차이 납니다. 147 직구 다음에 125. 자, 그래서 지금 10년간 가을 자책점이 11.16이었는데 올해는 13이닝 무실점, 6이닝 7이닝 무실점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5차전에서는 원태인 선수도 그랬고 후라도 선수도 그랬고 최원태 선수도 그랬고 마지막에 가니까 선수들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은 다 못 던졌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생각 안 하고 사인대로 던졌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강민호와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면서 분석을 했고 자, 커맨드가 좋아졌다. 최원태는 원래 볼의 변화가 있는 선수라서 구속을 2, 3km 줄이고 커맨드에 신경 쓴 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일단 강민호 형 사인대로 던졌는데 잘 리드해줘서 그게 비결이다. 그리고 시즌 때는 말을 안 듣고 세게 던지더라. 그래서 네모 안에 던지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서 됐다. 최원태도 나도 고집이 있었지만 내년에 26시즌에는 말 잘 들겠대요. 그럼 최원태는 26시즌에 끝까지 코디 폰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을 야구에서 잘 던진데 전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즌 마지막에 선발 로테이션이 아니라 약간 불펜으로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힘을 축적했다? 어쨌든 2번 던질 때까지 SSG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불펜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치지 않는 이 체력이 최원태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불펜으로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피안타율이 되게 좋죠. 근데 그 전에는 마지막에 좀 지쳤었죠. 선발로 나왔을 때 피안타율이 나빴어요. 자, 퀄리티 스타트는 8번밖에 못해서 이거를 되게 불만을 가지는 삼성 팬들이 많았죠. 결국 이닝도 많은 책임을 못 챙겨주고 승수도 8승밖에 못 챙겨주고 10승 정도는 해야 되는데 70억을 데리고 가져왔으니까 정규 시즌도 124와 3분의 1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자, 그러면 최원태에게는 어느 정도를 기대하고 데려왔을까를 최근 3년간 그리고 전성기 구간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최근 3년간 자, 일단 작년 LG에서 126이닝 그리고 지금 삼성에선 124이닝이죠. 그런데 가을 야구에서 더 많이 던졌으니까 실제로 24시즌보다는 25시즌에 훨씬 훌륭한 활약을 했고요. 23시즌에는 146이닝을 던졌으니까 사실 잘 던졌죠. 근데 22년에도 105이닝. 그러니까 이닝은 사실 최근 4년간으로 보면은 25시즌에 이닝을 그렇게 많이 조금 던진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 던졌어요. 자, 그리고 자책점도 보면은 22시즌 4.18, 3.79, 4.12, 4.7인데 여기 잠실 썼잖아요. 근데 지금 라이온즈 파크로 와서 4.59니까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FIP구나. 자책점은 여기죠. 지금 보시면 LG 잠실을 쓰면서 6.7, 4.26인데 요 라이온즈 파크를 쓰면서 4.9이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 LG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나쁘지 않은 거죠. 물론 키움이 있을 때가 더 잘했죠. 3.75, 3.25. 자, 그런데 최원태 선수의 이 WAR 수치로 보면은 전성기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2017년 데뷔 2, 3, 4년 차. 20살부터 22살 때인데 요때 WAR이 3.65, 4.16, 3.78. 지금은 1.73이죠. 그리고 이 자책점도 4.46, 3.95, 3.38. 이닝도 150이닝, 134이닝, 157이닝인데 자, 그러면 그때는 왜 잘 던졌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죠. 자, 일단 재밌는 게 삼진율이 잘 던졌을 때 별로 많이 없었어요. 6.77, 9이닝당 6.77, 6.01개요. 대신 홈런이 꾸준히 줄어들었죠. 1.15, 0.54, 0.29. 그러면서 OPS가 낮아진 게 장점인데요. 요때는 최원태 선수가 투심을 던졌습니다. 직구를 하다가 직구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투심을 장착해서 투심을 던졌고요. 자, 지금 보면은 오히려 최근 2022년부터 25년까지 보면은 삼성에 와서는 오히려 9이닝당 삼진율이 5.37, 6.86에서 7.89까지 늘었다. 그런데 라이온즈 파크를 쓰다 보니 홈런은 9이닝당 0.94개로 늘었죠. 피안타율은 2할 7푼 1리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높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OPS도 뭐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왜 그렇게 되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투심이라는 게 원래 거의 안 던졌어, 이 선수가. 그런데 지금 보면 투심 구사율이 없었죠. 없었다가 요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거의 뭐 투심 위주의 공을 던지는 투수가 됐어요. 근데 투심이 생각보다 엄청 막 위력적이진 않았습니다. 피안타율이 3할이 넘었어요. 근데 당연히 최원태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예요. 이때 체인지업 구사율이 25.7, 27.4, 23.9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은 15.4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규 시즌입니다. 그리고 요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1할 9푼 7리, 이 전성기 때 2할 7푼 1리, 2할 6푼 3리, 1할 9푼 7리인데 올 시즌 1할 6푼 4리예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는 현재 던지는 구종 중에 가장 위력적인 거는 체인지업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전성기 구간에는 막 25% 이상까지 던졌는데 올 시즌은 15.4%밖에 안 던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작년 24시즌부터 최원태가 한 번도 안 던지던 커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커터가 작년에 13.1, 올해는 3.8. 피안타율이 이제 2할 6푼 1리, 2할 3푼 5리. 그런데 커터는 당연히 누구랑 비슷하죠? 슬라이더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커터와 슬라이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24시즌은 무려 30%가 넘었고요. 25시즌에도 거의 25%에 달하죠. 그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2할 7푼 1리, 2할 3푼 5리입니다. 그러니까 체인지업보다 커터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구나, 전성기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체인지업이 더 좋은 구종이니까 체인지업을 더 많이 던지게 하고 슬라이더를 조금 덜 던지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좌우 타자 낮게 떨어지는 커브가 있죠. 물론 커터는 높게 제구할 때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커터는 높게, 직구와 커터는 높게, 체인지업과 커브는 바깥쪽으로 낮게 떨어질 때 최원태 선수가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할 수 있고, 실제 그게 가을 야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 시즌 정규 시즌에는 그렇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커터와 슬라이더가 굉장히 많이 던졌고요. 직구도 50%가 넘죠. 투심 포심이 합쳐서 51% 정도. 그리고 커브는 9.1% 던졌어요. 9%, 10%가 안 되게 던졌습니다. 피안타율을 보면은 골고루 나쁘지 않은데 체인지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커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커브 좋았다고. 작년에도 1할 8푼 6리, 그 전에는 막 6푼 7리, 그 다음에 올 시즌에도 2할 2푼 1리, 체인지업이 1할 6푼 4리, 그리고 포심이 3할 7리.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딱 보시겠어요? 10월 9일 SSG전, 10월 19일 하나전에 자 보시면 무려 체인지업을 23개, 21개로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커터 슬라이더를 이 하나전에는 13개 던졌고 커브가 5개, 4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투심도 이렇게 던졌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로 구속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 구속이 재밌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포심과
체인지업이 약 20km에서 21km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포심과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2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두산전은 지금 보시면 15km, 16km 정도 차이 나죠. 8월 28일. 그리고 롯데전은 20km 차이 나는데요. 자, 실제로 롯데전은 6이닝 1실점으로 자책점이 1.5예요. 근데 두산전은 3이닝 6실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체인지업과 요 포심이 15km, 15.6km, 16km 정도 차이 날 때는 난타를 당했고요. 롯데전에는 20km가 147.7, 127.1, 20km. 근데 여기 가을 야구도 20km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는 잘 던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체인지업과 이렇게 되는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서 요 제가 말씀드린 체인지업의 구속이 느려야 이렇게 헛스윙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요 표는 뭐냐? 체인지업을 23개 제가 정규 시즌에 다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체인지업 지금 보시면 23개 21개 던졌어요. 아까 요 때는 이제 요 8월달 마지막 9월달에는 선발을 돈 게 아니라 불펜 돌 때가 많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슬라이더 비중 뭐 이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체인지업 비중이 23개 21니까 실제로 체인지업을 많이 던질 때 성적이 좋았냐를 확인해 봐야 돼서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던진 23개 보이시죠? 13개, 13개, 22개인데 23개 SS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21, 14개, 11개, 10개, 12개, 8개, 12개, 16개, 14개 보이시죠? 이 23개 제일 많은 4월 29일과 6월 27일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구속 차이가 이때는 많이 나진 않았어요. 16km. 그리고 이때는 한 18km 정도 차이 났는데요. 정규 시즌이죠. 자, 이때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그 다음에 이때 5이닝 1실점. 전부 다 성적이 좋았다. 4월 29일, 6월 27일.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던진 날이죠. 자, 물론 좌타자, 그런데 신기하죠? SSG는 좌타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키움도 좌타자가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좌타자가 많은 팀은 기아, 롯데, 그리고 LG예요. 기아, 롯데, LG. 삼성 이렇게가 좌타자가 많죠. 좌타자가. 그러면 이 최원태 선수의 체인지업은 좌타자에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좌타자에게 성적이 좋았냐 라고 확인을 하면은 좌타자 성적이 뭐 자책점이 5.34. 물론 이제 피안타율은 2할 6푼, 우타자가 2할 7푼 5리, 그리고 OPS가 0.755, 0.720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기아에게는 좋았어요. 3게임 2.08. 근데 LG는 8.31, 그리고 롯데는 5.14. 그러니까 꼭 좌타자라고 잘 던진 것도 아니에요. 우타자가 많은 KT 위즈에게 11.32의 자책점. KT는 심지어 타격도 약한데. 그러니까 결국 최원태 선수는 자기 컨디션 그리고 자기 멘탈에 따라서 정말 뒤죽박죽으로 던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홈 경기 원정 경기도 2할 7푼 4리 2할 7푼으로 홈이랑 원정이랑 자책점도 홈에서 더 좋습니다. 라이온즈 파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강민호 선수가 힘을 빼고 던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직구도 직구지만 체인지업 힘을 더 빼야 돼요. 지금 실제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체인지업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 차이가 많이 났을 때, 직구와 체인지업의 구속이 20km 이상 차이 났을 때, 그리고 체인지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 최원태가 잘 던졌다. 그리고 커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최원태 선수의 커브가 제 생각에 우타자에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올 시즌 많이 안 던졌어요. 최원태는 본인이 던질 수 있으면 던지는 선수예요. 실제로 제구력도 뭐 그렇게까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구종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구종도 금방금방 익혀요. 커터도.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내년이 29살 시즌입니다. 최원태 선수가.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자, 지금 또 재밌는 이런 게 있는데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좋아요. 20.2%로. 지금 보시면 17, 18, 19, 18, 18이었는데 25시즌 20%. 그러니까 헛스윙률이 늘어났다는 거죠. 스윙 대비 헛스윙률. 그리고 요 루킹 삼진도 13, 12, 8, 23이었는데 지금 28로 확 늘었어요. 스윙 대비 삼진율도 지금 2시즌 연속 80개가 넘어요.
50개, 66개, 32개 뭐 이랬는데 여기 지금 76개, 80개가 넘거든요. 그만큼 이 전성기 때도 88, 78, 81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투심을 쓰냐 체인지업을 쓰느냐 요 차인데 최원태 선수의 세부 지표는 그렇게 막 나이도 어리니까 하락세도 아닙니다. 나쁜 그 세부 지표가 아니에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원태는 결국 강민호 선수 같이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포수랑 잘 맞기는 해요. 사실 사용 설명서 첫 번째는 아유 원태야 잘하자. 아유 우리 원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달래줘야 돼. 요게 최원태 사용 설명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인지업 많이 던져라. 그리고 스트라이크 비중을 높여라. 지금 전체 투구 대비 스트라이크 비중으로 보면은 전성기 때가 67, 66, 65였어요. 근데 지금 63.5거든요. 스트라이크 비중을 높여야 되고 이 키움에서 65.6 던졌을 때도 WAR이 제일 높았을 때는 확실히 스트라이크 비중이 높았다. 그러니까 공이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고 지저분해요. 직구도 투심성 직구예요. 커터도 있고 되게 헷갈리고 타자 입장에서는 공도 이미 여러 개예요. 구종이 다양해.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충분히 26시즌에 반등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뭐 재밌으라고 썸네일도 이렇게 했는데 영상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도 감사합니다.